네. 이번에는 이번엔 똑같이 뭔가 질문하고 어머. 질문하고 토론할 건데요. 네. 뭔가 목소리가 잘 들리는 듯 하면 잘 수음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돼서 여기에 조금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펴진다보다는 이쪽으로.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이제 뭔가 나의 경험도 좋은데 이제 좀 약간 양육 자체로 좀 살짝 넘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 부모님은 이제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랬었다면, 아니 뭐 그렇지 않았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지, 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 얘기를? 나 언제? 아, 뭐 저 먼저 얘기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왜 엄마 아빠는 대학도 둘 다 서울에서 나왔고, 일도 처음에 서울에서 가졌으면서, 왜 익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엄마가 아예 직접적이라고 해도 그때 즉답을 해주셨던 게 바로, 엄마도 과외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셨대요. 대학생 때든 그 이후든. 근데 그러면서 되게 서울 방방, 그러니까 되게 깊숙이 동네 이런 데 막 들어다니시면서 막 완전 부잣집에 과외도 해보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런 애들을 보면서 약간 느낀 점이, 조금 자기 애는 그렇게 빡빡하게 안 키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약간 그때 그 질문을 했을 때가 왜 이렇게 공부 인프라가 안 좋은 곳에서 날 키우고 있는가? 나는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과학고를 간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서 뭔가 부모님 오히려 좋은 그것 약간 그냥 그건 엄마의 좀 확고한 그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 익산 안에서도 학원가가 몰려있는 동네가 있고 되게 한적한 동네가 있는데 저희 동네 후자거든요. 응. 학원이라는 게 공부방밖에 없어. 그 아파트 공부방밖에. 진짜? 되게 한적한 동네고 저도 욕을 중학교 가서 처음 배웠어요. 응. 그러니까 되게 약간 격리되어 있는 동네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다 그냥 그대로 가는데 초등학교도 애들이 욕을 하나도 안 해. 되게 피곤한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엄마도 처음에 이제 이사 이런 거 할 때 뭐 그 당시에는 뭐 몰라 그냥 거기 아파트가 값이 가장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응. 골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키우면서 든 생각은, 만약에 좀 학원가 이런 데로 갔으면 애들이 더 노출이 좀 크니까, 그런 데 갔으면은 좀 애 키우기 힘들었겠다? 그런 말을 직접 하신 적이 있어요. 크고 보니까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은 어떠셨는지. 근데 그거 전에 참 음. 궁금한 게 사실 네. 이게 성별 맞춰치도 음, 막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애들이 전부 다 그거. 그럼 사실 그 아이들의 또래 집단은 그 대치동에 그쵸. 같은 교육을 받는 그 아이들일 거 아니야. 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짝 뭐 이렇게 우울증 막 그런 이야기도 많고 아니면 음, 힘들어하는 애들도 많고 음, 그런 게 있는데 그럼 그거는 내가 그 아이들의 입장이 돼보진 않았지만 뭔가 다들 다 같이 하니까 그냥 할 것 같은데 음. 그것도 뭐 약간 사람마다 페이스가 다른 것도 있고, 오히려 뭔가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이 계속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위축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근데 그러면서도 집 안에서는 계속 뭔가 잘해야 된다 이런 푸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런 삶을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추측인 거죠. 뭐 대치키즈 친구 한번 초청해볼까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뭔가 대체 애들이 그냥 자신의 그런 감정을 숨기고서 그냥 계속 그 생활을 한다면 뭔가 다른 애들도 그냥 수능을 할 것 같다? 음, 그래서 그 뭔가 살짝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만약 우울증이 있는 애가 있으면 그건 정말 유전의 영향인 어,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네. 그렇게 설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 질문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왔을 정도면 이미 수능을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사실, 그러니까 영향이 사실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든 뭐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저는 놀이터 가서 노는 게 되게 당연한 수순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주연이는 4학년 때부터 학원에 뺑뺑이 돌리는 게 자기는 일상이었다 그래서, 되게 익산과 전주만 해도 많이 다르구나. 나는 그 중에서도 정말 탱자탱자 놀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 근데 이사한 적 있어? 어릴 때? 나는 없어. 최근에 한 번 했는데, 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말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입버릇? 어? 말버릇으로 하는 말이, 아, 너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은 어릴 때부터 뭔가 좀 더 시켜보는 건데, 어, 이거였어. 왜냐면, 그러니까 우선 말하자면, 엄마는 교육 환경에 전혀 그게 없었어. 어, 전혀 없어, 정말. 왜냐면 나도 학원을 어릴 때부터 그 창의 사고력 학원만 다녔었고, 응. 그것도 선생님이랑 친해서가 음. 이렇게 해서 다녔을 거야. 그래서 막 레고 맞추는 막 그런 아, 데였고, 아, 아, 게임도 수학 게임 막 하는 그런 데였어가지고, 수학 문제집 또 팩토 이런 거 불고, 아, 아. 그런 사고력 부분에서만 뭔가 살짝 다들 시키니까 너를 학원에 보내진 않지만, 그러한 사고력 정도는, 창의력 정도는 키우자.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시켰던 거였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나는 하도 놀러 다녀서 유급을 당한 걸 좀, 출석 일수를 못 채워서, 응,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는 좀 경험을 중시했던 것 같아. 응, 그러니까 학습 환경 말고. 응, 그래서 전국에, 진짜 전국을 그냥 돌아다녔고, 맨날 여행 가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학원을 처음 다닌 것도, 그러한 막 영어, 수학 그런 내신 학원을 다닌 것도, 언니가 응. 언니가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여서 어, 시험을 어. 안 봤다가 2학년 때 좀 보고, 아, 학원을 좀 다니려고 하니까, 음, 그거에 따라서 날 보냈던 거지. 사실 날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대. 음, 그렇게 이제 학습 환경은 그게였는데, 나는 이제 좀 미안한 게 문제인데,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뭔가 과학고 준비도 5월쯤 해서 막 그렇게 했고, 나는 선행을 수학까지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 미적분 하면서 울었잖아, 엄청. 아, 아, 아마? 아무튼 그랬거든? 그래서 나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학습의 그거였는데 결국에는 뭐 조기 졸업해서 카이스트 왔잖아? 음, 그리고 그게 내 외가 친가 통틀어서 내가 제일 잘 간 거야. 음, 우리는 애초에 그거 관심이 없어서 나 카이스트 간 것도 분명히 카이스트 갔어? 나나다. 아, 끝이었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동생은 사실 좀 엄마가 다르게 생각하나 보더라고. 얘도 이 정도 했는데, 그러면 나의 동생은 지금부터 시키면 훨씬 잘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어, 내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엄마가 좋아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살짝 학습 환경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구나. 음. 네. 원래는 전혀 없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음. 유년 생활을 살았다. 근데 아까 뭐라 그러지? 물론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양육이 쉽진 않았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키울 때 정말 수월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큰 말썽 피우는 애들 자체가 그 동네에 없어. 그냥 아파트 단지에. 그러면 그냥 애들끼리 놀이터 어디 동 놀이터 갔어가 질문의 끝인 거야. 오늘은 2차 놀이터 갔다가 오늘은 1차 우리 집 앞에 놀이터 갔다가 저기 뒷동네 놀이터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되게 울타리는 잘 쳐져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나도 뭔가 너도 동생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너도 6살 차이고 나 5살 차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과학고 들어가면서 나서부터 엄마한테 맨날 아니 누구는 무슨 중학교 때부터 영재원을 다녔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했어. 나는 그냥 사실 보고에 가까웠어. 근데 그러니까 약간 한편으로는 걔네들은 그랬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 내가 혹여나 못하더라도 감안해달라라는 자기 방어였던 것 같긴 한데 완전 초반이었어서. 근데 후로 가면서는 걔는 나나 비슷하게 하니까 아, 너가 말을 했다고? 내가 부모님이 엄마 그렇게 아빠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영주원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대. 왜냐면 나는 과학고 6학년 중간 때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런 세계가 있더라. 라고 엄마한테 뭔가 되게 탐험 보고식으로 말을 한 거였는데, 엄마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 동생, 동생이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걸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뭐, 지금 학원도 막, 아니,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건 아닌데, 그냥 동생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가 봐. 왜 음, 누나는 뭐 학원 이런 것도 안 다니고 간 것 같은데 왜 자기한테는 이러냐. 그러면서, 또, 근데, 그랬으면서 또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는 엄마한테 자기 친구들은 다 과학학원 다닌다 그랬대. 어? 그래서 내가, 아니, 중학교 때 과학학원을 왜 다녀? 약간 그런 어,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런 걸 봐서는, 뭔가, 얘도 분명히 어떤 지점을 느낀 것 같은데, 대화를 사실 그렇게 많이 한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주말에 둘 다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양육가서를 사실 읽기 전에 나는 좀, 아까도 약간 보호자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도 내가 동생을 키운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 어,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내 인생이 지금 힘겨워지니까 어떻게 하겠지 했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얘가 너무 내 생각보다 많이 큰 거야. 그러니까 신체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뭔가 능력이 좀 많이 향상했다고 해야 되나? 내가 약간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그 세월 동안.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떻게든 살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도움이 있으면 요청을 해라라고 하지만 아직 그러시진 않고. 근데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방법이 여기도 통하겠다라기보다는 그걸 보완해서 얘한테 적용하겠다라는 느낌이잖아. 나는 왜 진짜 내 동생이 불쌍해. 근데 그 정도야? 어. 너가 그냥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나 노는 거 좋아해. 나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 동생이 나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걔가 하고 다니는 거 나 추천해. 응, 걔가 선택하는 거 나 추천해. 응. 근데 엄마 말이 자꾸 왜? 그러니까 나랑 언니랑 이화권이잖아. 어,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둘을 같이 대학을 보냈다는 거에서 엄마는 되게 편해졌어. 아, 그 동생만 신경 쓸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치. 모든 관심이 걔한테로 가니까 너 작은 언니 과학부 카이스트 간 거 봐라. 너도 과학부를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해가지고 너가 과학부를 가야 대학을 잘 간다. 음, 오히려 일반고는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음, 과학고는 오히려 풀이 훨씬 상위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음, 그래서 나도 계속 엄마 제가 알아서 하겠지. 음, 3학년 되면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은 지금은 그냥 열심히 그냥 1등 하라 그래. 그런 이런 식으로만 계속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부담을 줘. 음, 너가 봤을 때. 근데 나는 이게 좋게 작용할 거라고 보지 않거든. 음, 그럼 항상 말을 하는데 이제 엄마는 살짝 그건가 봐. 그러니까 얘 하나 남았으니까 잘해야지. 마지막까지. 어, 음. 그런 게 있지. 아니면 약간 내적 동기? 동생의 내적 동기는 뭐인 것 같아? 외적 동기만 있어, 지금? 걔 근데 1등 하면은 내가 뭐든 하나 사줄 거야. 근데 걔 막 PPT 발표한 다음에 너한테 이거 사달라고. 내가 하라 그랬어. 하고 싶으면, 받고 싶으면 하라 아,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짝 근데 이게 나는 크면서 PPT의 중요성을 느꼈어. 내가 음, PPT가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미적으로든 깔끔해야 되고, 어떻게 너가 발표할지를 그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사실 그거를 신경을 쓰면서 나에게 설득을 시켜봐라 그런 종류에서 그걸 시켰던 건데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내가 시킨 게 뭐 남들에게까지 적용이 될 것 같다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건 걔 능력치를 높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PPT로 나에게 보고서를 쓰라 그랬고 두 음. 번째 때는 그냥 제안서를 쓰라 그랬어. 프로스트 제안서처럼? 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차라리 그게 전문적이진 않아도 그걸 써봤다는 경험 하나가 나는 좋은 것 같아. 음, 어. 근데 이거는 이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성격면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 하나를 늘려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시키고 있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용돈을 받아도 안 썼거든? 하나도? 응, 어차피 쓸 데도 없고, 뭐 응, 과자 사고 넘어가 뭐 빼고, 1,000원? 그거 쓰니까 나는 항상 내 계좌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3, 40만 원이 항상 있었어. 아, 그래서 그걸로 동생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어린이날 선물이랑 생일 선물을 다 사줬거든, 내가. 응,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너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응. 좀 이제는 네가 얻어라. 그런 느낌으로. 걔도 용돈을 받는 거지. 아니, 응? 막내는 용돈을 안 받나요? 우리도 원래 안 받아서 다 그냥 설날 용돈 말하는 거야. 그것도 있고 정기적인 용돈. 정기적인 용돈도 그냥 좀 받았었는데 얘는 아직 안 받을 거야. 아, 어, 그치. 그것도 한 1년 받았나? 근데 약간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양육에 대한 그런 것도 약간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는 이제 절반보다 낫는 거 아니 양육은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난 사실 약간 요즘에 좀 주식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시작한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응, 근데 그거는 사실 유전이라기보다는 가정 환경이잖아. 그거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애한테도 일찍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약간 성격에 관련된 얘기만 하지만 근데 사실 성격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도 또 성격이 변하고 뭔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성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양육이 좀 생각보다 큰걸 맞아. 아니, 왜냐면, 그니까. 아니, 이 책에서도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모는 좋은 환경, 그러니까 환경 설계자로서 그거인 거고, 어어어 또한 아이들은 이제 BA 이루면서 뭐, 아이 집단의 기준이 평가원이 아이에게 있으니까, 그러한 아이들에게 마음에 들어야 돼서 그걸 확보한 집단을 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내가 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환경 설계자로서의 그건데, 그러니까 왜 양육이 없다고 하는 건지, 응. 그러니까 환경 설계자가 응, 지금 내가 딱 20살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개 큰 영향을 미치거든. 나의 20살까지의 그 라이프에.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러시는지 잘 모르고. 근데 우리 사실 약간 사회에 다른 나이 많은 사람들도 봐도 막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같이 뭐 하고 또 사실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다 약간 그런 고등학교 동창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싹 채우잖아.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 부모 집단과 아이 집단의 상호작용을 뿐이지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집단이 결국엔 부모의 그 이유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 집단이라는 것도 그 부모 또래 집단이라는 것도 결국엔 부모의 그러니까 그거잖아. 나는 그거를 모르겠는 거야, 이제. 왜 이걸 나눌까? 응,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의 영향은 적을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건 알아. 어, 일반화를 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 부모 집단의 영향이 아이의 집단에 영향이 된다면 그건 양육이죠. 그치. 그니까, 내가 여기서도 막 그런 얘기 있잖아. 친구 부모를 내 부모만큼 닮을 수 있다고. 응, 근데 그 친구 부모라는 것도, 그러니까 내 친구의 엄마일 수 있지만, 내 엄마 친구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응, 그게 확실히, 루트가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면은 양육의 한 형태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우면 닮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그치.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집단 대 집단인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뒤에 우리끼리 다시 모여. 다시 모여서 막 떠들다가, 우리 애들도 같이 친구 맺으면 좋겠다라고 해. 그거는, 그거는 그럼 집단이야. 근데 그 집단의 일호. 근데 그 집단하고 내 부모랑 순위가 뭐냐? 나는 그니까. 그거 그랬어.
그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아, 근데 집단인 건데. 난 이거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예. 십장에서 이 성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나는 이 장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 그래? 저도 그러니까 읽으면서 나는, 저자가 분명 여자였던 것 같은데 엄마이지 않았나? 할머니 아니었나? 이러면서 읽었긴 했는데.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유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그 기질이 아이에게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양육으로서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애들은 그냥 알아. 근데 그냥 아는 건 어디서 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를 양육하고 엮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 양육 가설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전혀 난 이해를 할 수가 음, 없어. 어. 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니까 성별은 좀 별개의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이런 양육 가설을 반박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되고 저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하면서 성별이라는 분야는 아예 카테고라이즈가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음. 근데 그걸 보면서 성별을 결정한다라고 딱 얘기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 요인인 거잖아. 근데 그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크게 두드러진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서 애들이 나와 너를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여자 남자인 것 같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나눠지고 그게 우리는 처음부터 뭐 초록색, 노란색 가위 이런 걸 줘도 애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진다라는 게 그게 좀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알려준 적이 없어도 애들 스스로 그 차이를 알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눈다라고 해서 얘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음, 그러니까 성차별은 오히려 부모 집단이 그렇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차별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유전적으로 여자와 남자를 나누기 때문에 그게 결단으로 이제 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성차별의 기초가 된다. 음. 뭔가 근데 그래서 약간 우리 그 앞에였나도 결국에는 어른들도 다 아이였던 시절이 있고 그래서 아예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도 사회화된 방식이 똑같으면은 문화 양식이 똑같아진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 애들도 그러니까 애들 스스로 차별을 만들었다고 해도 얘네가 어른이 되면 성평등적인 면모로 변하지 않을까? 그게 그냥 인생의 그런 일대기 생애기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같은 느낌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 아,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성차별 이야기를 왜 한지를 모르겠다고 한 응, 이유가 응. 결국엔 그냥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결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전의 요인이 그러니까 없다라고는 안 부모가 하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그치, 그냥 양육 가설을 반박하기 위한 카드를 다 내놓다 보니까 생긴 것 같은데, 이 장이. 음. 근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뒤쪽에는 아예 한쪽을 없애버리면은 또 자기 범죄가 따로 한다 그러잖아. 그냥 달라지. 맞아. 이거 있어. 그러니까 성별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의 사례. 어, 그러니까 여자로 자랐어. 응, 근데 사실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왜 이걸 왜 모르겠다고 한 이유가, 그러니까 걔는 여자로 자랐으니까 사람들이 걔를 여자로 대했잖아. 응. 근데 왜 걔는 남자로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유전적 요인은 무시할 수 없다의 관점인 거지. 그냥 그거인 거야. 그러니까 걔가 아무리 호르몬 이런 주사를 맞았어도 DNA가 체세포 하나하나에 Y 염색체는 들어있는 거잖아. 이게 성적인 기능을 하는 애가 없어도 그거에서 오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근데 사실 이런 유전적의 영향을 받는 게 IQ 말고는 사실 별로 없다라는 게 이 책의 그런 주요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응, 응, 그러니까 사실 언어는 환경적 요인만 받고 IQ는 유전적 요인을 주로 응, 받고
이게 그 내용인데, 사실 성별이 다른 일라서 쌍둥이의 사례는 응. 내 또래 집단이 나를 여자로 대했어도 잖아. 그럼에도 나는 남자를 택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바로 한두 문장 정도 짧게 성 정체성 얘기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자든 여자든 누가 날 남자로 여자든 대하든 상관이 없이 내가 내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자기 범주하의 어, 영역인 거야? 그런 것 같아. 내가 읽었을 때는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근데 그게, 그니까 뭐 정체성은 살짝 완전 그 범주로 넘겨버린 거고, 대부분의 경우 성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 결정합니다. 약간 이런 의견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여기는 근데 나도 읽으면서 좀, 갑자기? 몰라,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여겼어. 그래서, 음. 근데 뭐, 유년기 중반 뭐 가장 중요하다. 근데 되게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보면은 되게 그 여자 남자가 어느 순간 달라졌던 것 같긴 해.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도 뭔가 피구하면은 다 같이 하던 학년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여자들은 아예 안 하던 학년이 있었어. 그런 걸 난 떠올리면서 아, 확실히 그 시기에 집단 사회화가 다 같이 일어나면서 각자의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사회화를 하잖아. 남자애들은 오히려 다, 뭐, 축구 누가 더 잘해, 만해, 이런 걸로. 여자애들은 또 막, 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빼놓고는 논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 앞에가 심지어 문화였으니까. 아이들 사이에서의 문화를 따지고 보면 성별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잖아. 그 요인이. 이 작가분은 뭐 돌아가셔서 인터뷰도 못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 어른 전체를 모방한다. 그래서 어른 집단과 아이 집단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어른 전체를 모방을 해. 근데 나는 결국에 이 성차별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커가면서는 성평등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랬던 이유가, 그러니까 완전 끝과 끝. 그러니까 응, 완전 아기 때와 완전 이렇게 어른이야. 그럼 그때는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영향인 거죠. 이때는 완전 사회화의 영향, 완전 초반에는 유전적 영향. 근데 응, 그 중간에서의 그러니까 뭐 여자가 뭐 수학을 못해 그런 이야기라던가 이런 게 계속 나왔었잖아.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엔 난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세대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나는 계속 생각을 했거든. 이 책을 읽으면서. 응, 응,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어, 솔직히. 응,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랬어. 음, 그래서 난 이쪽을 좀 더 찾아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실 10장만 빼면은, 그러니까 이 양육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완벽하게 반박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보면 다 맞다고 느끼니까. 어. 예. 여기 부분은 전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그렇답니다. 그래요. 누구 그래요. 약간 이 느낌? 음, 네, 난 그래서 내가 그냥 잘못 이해하고 있나? 여기서 뭔가 이유가 나는데 내가 놓치고 있나? 생각을 했었지. 확실한 건 이유가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화가 성평등으로 간 것도 사실 얼마 안 된 역사잖아.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일부러 차별을 했다기보다 나는 수렵 채집 때부터 역할이 나뉘어졌을 거고, 그게 고정이 돼서 이렇게 오다가 좀 사람들이 다 같이 살만해지니까 이 사람한테도 권리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싶거든? 그런 성평등의 그런 발전 역사가? 근데 그런 게 아이들은 그 어떤 약간 이것도 약간 도덕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보편적 가치를 모를 때잖아, 이때는. 그래서 더더욱 자연적이고 좀 아예 원초적인 차이점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와 너는 달라가 되고 그게 심해지면서 뭐 여자애랑은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은 대학교 가면 얘기하겠지. 대학교 가서도 뭐 여자랑 얘기도 안 하겠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 것 같아요. 아, 저자도 늘면서 좀 긴가민가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사실 그냥 어투를 신경을 쓰고 읽지는 않거든? 근데 오늘 수업을 했을 때 교수님이 이제, 근데 이 초반에는 되게 확신에 찬 말투로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서는 살짝 흐려진다 이야기 맞아, 맞아. 했잖아. 그걸 딱 이쯤에서 어, 딱 10 정도 넘어가면서 11, 12 이렇게 가면서 알겠고 알겠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 아마 30분은 된 것 같은데 한 8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어, 나 A 선생님 얘기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맞아. 나는 되게, 근데 우리가 작년에 종강날에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 되게 이 아이의 잘못된 성장은 부모가 무조건 원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동덕날에? 어, 우리 작년, 엄마이에서. 이제 기억났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읽으면서. 네, 아무튼 그랬거든. 응. 네,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 아무튼 선생님 뭐? 그, 우선 두 가지 이야기야, 두 가지 아, 이야기인데, 한 얘예요? 가지 이야기는 우선은, 이게 가정에서의 그 영향이 밖에까지 나타날 정도로는, 진짜로 여기에 그 뭔가 이 마음이 막아져서, 이 스위칭을 할 정도의 구별도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선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A 선생님 이야기가, 그러면은 보통 어른의 영향이 우리에게는 안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A 선생님 얘기를 보면 결국에 솔직히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학교 사회랑 가정 사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 사회에서는 조금의 어른의 영향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두 가지. 그리고 나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그래서 어른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A 선생님 이야기를 끌어낸 이유는 학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겠지? 이런. 그래, 맞는 것 같아. 약간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얘기 직전에 이제 교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 속한다 하고, 영향 미치는 방법 쭉 나온다. 갑자기 이제 A 선생님으로 넘어가잖아. 근데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들에 속하지만 교사의 할 일은 집단이 이렇게 범주화되는 걸 방지한다? 그걸로 끝나잖아, 마지막에. 하나로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그것도 뭔가 마지막 뭔가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처럼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사례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책에서도 계속 나오잖아. 이게 뭔가 중산층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고, 음, 그런, 극적인 상황에는 사실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얘기도 사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런 연구가 진짜 힘든 것 같아. 양상이 너무 스펙트럼이 너무 고르게 분포돼 있어서. 적인 사례도 아예, 그치? 나는 조금 더 살짝 좁은 의미로 그냥 진짜 그 경제적 상황만 생각을 했는데, 아, 극적인 경우가, 내가, 경우가 심하고, 그 정도일 음, 내가 읽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긴 했어. 나는 진짜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아,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경험의 양이 다르니까 막 아이들이 뭐 적은 애들은 막 비행 청소년이 되고 눈썰을 하고 뭐 마약으로 죽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근데 너의 말 맞는 것 같아. 진짜 특수한 상황이 여러 환경에서의 특수한 상황일 수 있다. 왜냐면 13장에서도 막 나오잖아. 체벌도 막 엄청 심한 체벌이 아니라 적당한 체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계속 설명이 나오는 게 뭔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그런 용어들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느낌? 그러니까 계속 이런 뭐랄까 쿠셔너를 깔아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런 책을 쓸 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딱 그거지. X가 평균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X인 건 아니다. 계속 그 얘기 그치. 계속 모든 문장마다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은 마지막 한 줄 평? 아니면은 너 수업 때 마지막에 없으니까 교수님께서 그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달라진 점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공감이 많이 됐다. 이런 지점이 있었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주세요. 음, 되게 그 국소적인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당연하지만 그걸 일깨워주는 책이 나는 되게 좋다고 음, 하고 그리고 나는 색깔이 가는 생각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도 재밌게 읽었었던 이유가 음, 와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책을 별로 안 읽어봐서 그런가 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나는 되게 좋았다. 그래서 여러 관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책. 그리고 양육가설은 아직은 살짝 믿는다. 아, 좋네요. 네. 그럼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읽어봤어요? 호모사피엔스도 근데 본인 나는 이론이 그 진화론에 대해서 말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중류 입장인 줄 알았어. 사피엔스였어? 오케이. 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저는 뭔가 생각이 변했다기보다는, 뭐, 변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 스테레오 타입이 등장하는 부분도 조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뭔가 계속 여기서 집단 대 집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게 좀 확실히 영향을 계속, 뭐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 받고 이런 가는 그게 인간이구나라는 걸 다시금 실감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한번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동생을 위해서든 나의 남은 미래를 위해서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뭔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양육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는 가정의 평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아이입니다. 요. 네, 끝.